A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 여자분이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이세요. 온라인 쪽에 업무가 되게 많으시다 보니까 핸드폰을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이렇게 딱 들으면 우리 앉아있을 때의 자세가 되게 굽고 거북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목에 통증이 처음에 있으셨대요. 근데 이 목의 통증이 계속 점점 심해지다가 등 통증까지로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주무실 때에도 등이 너무 아프고 일 조금만 했다 싶으면 잠도 못 잘 만큼 등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목, 어깨, 등 통증을 완화하는 게 주 목적이었고 운동을 저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신을 보잖아요. 전신을 보는데 하체의 정렬도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더해서 아치, 발바닥도 잘 지지를 못하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그때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하체의 정렬이 무너진 거나 발바닥 아치가 무너진 게 되게 오래된 고민이자 조금 스트레스이셨는데 정말 30년 넘게 그 어떤 걸 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반쯤 포기하고 있었다. 발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하셔서 병원, 발 교정하는데 이런 데도 정말 많이 가보셨다고 하셨거든요. 미관상으로도 그런 고민이시기도 했지만 이분은 선천적인 요소가 조금 더해져서 이렇게 세 번째 발가락 밑에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많이 배기셨어요. 뼈가 크고 피부도 얇고 하셔서 뼈가 바닥에 많이 짓눌리는 상태였는데 이분이 러닝이 취미이신데 러닝을 조금 오래 하시면 발바닥에 굳은 살이 너무 배겨서 통증을 야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좋아질 수 있게 제가 수업 때 조금 더 집중을 했죠. 두 번째, 똑같이 30대 후반의 여성분의 직장인이세요. 처음에 운동 오신 목적은 체형 교정과 라인 정리의 목적이 조금 더 컸어요.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오른쪽 회전근개에 염증이 있어서 석회를 긁어내는 수술을 하셨어요. 회전근개에 염증이 이전에 생겼다는 거는 어깨와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특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을 기존에 염두를 하고 수업에 들어갔고요. 또 다른 고민이 이 회원님은 허벅지에 비해서 종아리가 큰 게 조금 고민이셨단 말이에요. 크게 봤을 때 하나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발바닥이 지지를 못하는 것과 엉덩이나 골반을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근육들이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으니 하체의 근력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니 조금만 운동을 해도 다리가 정말 사시나무 떨리듯이 라고 회원님이 표현해 주셨는데 하체가 떨렸고 하체에 힘을 써야 될 때 엉덩이랑 코어 근육들이 일을 잘 못해주니 당장 힘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종아리가 허벅지에 비해서 컸던 거죠. A 회원님은 6개월 정도 수업을 하셨고요. B 회원님은 10회 수업하셨습니다. 우선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동을 했고요. 크게 봤을 때 이 하지 정렬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큰 줄기의 운동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종합 세 가지 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회원님의 운동 목적이나 고민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운동하지 않아요. 우리 1회 수업이 50분이잖아요. 그 50분 수업 동안 예를 들면 X다리만 내가 교정하겠다, 하체의 정렬만 좋아지겠다, 이렇게 50분 동안 움직이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다리의 정렬을 교정하는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X다리 때문에 왔다고 하셔도 우리는 다리만 보고 다리의 정렬만 맞추진 않아요.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고 예를 들면 골반이 우리 몸의 가운데라 그랬잖아요. 골반이 정말 요만큼 틀어지면 이 위아래에서는 진짜 이만큼 엄청 체형이 틀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X다리 때문에 제가 운동을 진행한다고 해도 하체만 한다고 체형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다른 데도 같이 봐야 되냐면 저희가 걸을 때 있잖아요. 하체만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골반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얘의 리듬에 따라서 내 상체도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파워워킹 하면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하체에 문제가 없다 한들 이 상체에서 딱 나와줘야 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되게 똑똑해서 어떻게든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틀어짐으로 인해서 발목까지 틀어지거나 아치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하체 이외에 다른 데에 문제가 있어도 X자다리나 이렇게 변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원칙 세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상 같은 데 많이 찾아보면 X자다리는 이 근육이 약하고요. 얘네를 강화시켜주고 얘를 늘려주면 좋습니다 라고 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X자다리로 변형이 되면서 엉덩이 근육이 약하고 안쪽 허벅지가 굉장히 짧아져요. 그건 맞는데 근육의 길이만 다시 제자리로 찾아주고 근육을 강화한다고 그럼 그 체형이 개선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 우리의 체형이 무너지는 건 중력이 내 위에서 내 몸을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중력이 누르는 대로 어떻게 보면 찌그러지기 때문이에요. 체중을 지지하면서 휜다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체중을 지지하면서 어떻게 내 근육들이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꼭 연습해야 돼요. 이거는 근육이 그냥 강화되고 근육이 깨어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신경학적으로 내 뇌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런 거를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리예요. 잠자고 있던 애라서 내가 힘을 깨워놨어. 그럼 얘는 이렇게 움직일 줄 모르고 이전에 가던 틀어진 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와. 그럼 얘 힘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렇게 온다고요. 얘네가 기억하는 근육의 움직임은 X자 다리였을 때 그 움직임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X자 다리였을 때 얘네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이분들과 진행한 운동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어를 강화해요. 코어를 강화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고관절, 골반이 틀어지면 무릎, 발목, 하체가 다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발목과 틀어진 무릎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단 골반이 제자리에 와줘야 돼. 골반이 제자리로 와줘야 되기 때문에 코어를 강화합니다. 두 번째, 체형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약화된 곳이 있을 거고 짧아진 근육이 있을 거예요. 약화된 중둔근을 강화해야 되고 짧아진 안쪽 허벅지를 늘려줘야 돼요. 그런데 X자 다리는 허벅지뼈가 있고 밑에 종아리가 있잖아요. 이 허벅지뼈가 정면을 보지 않고 안으로 또는 바깥으로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안쪽으로 돌아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안쪽으로 돌아가 있는 허벅지뼈는 정렬이 틀어졌죠. 그럼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간 채로 굳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허벅지뼈가 잘 못 움직여요. 허벅지뼈가 잘 돌아가야 또는 고관절의 움직임이 좋아야 특히 걸을 때 바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의 가동성이 하체의 정렬을 바로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얘네를 원래 자리로 돌리려면 어떤 운동을 해요? 허벅지가 안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은 바깥으로 돌려내는 힘이 부족할 때니 바깥으로 돌려내는 힘을 만들어주고 바깥으로 돌아가 있는 허벅지뼈는 다시 또 정면을 볼 수 있게끔 훈련을 해줘야겠죠. X자 다리이신 분들의 90% 이상은 아치가 안으로 무너져 있어요. 아치가 안으로 무너져 있는 발바닥, 발목 여기에서부터 딱 힘을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내 몸을 곧게 세울 수 있거든요. 발바닥으로 바닥을 정확하게 누를 수 있는지 발목을 또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같이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을 지지하면서 받쳐낼 힘이 없어서 무너지고 그 무너진 채로 잘못된 움직임 패턴이 계속 반복되니까 더 틀어지겠죠. 정렬을 맞춘 상태에서 근육의 힘을 늘려주는 것 플러스 뇌가 신호를 잘 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 있을 때 평소의 자세도 본인이 계속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부분을 서 있을 때 어떻게 정렬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내가 수시로 체크하면서 그 힘을 연습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가이드를 해드려요.